만났습니다. 그리고 피리스트로이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피리스트로이카도 다 체험을 다 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 독립도 제 눈으로 다 보고, 그리고 석사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마치고 여기 한국에 왔는데 박사과정으로.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인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석사 1학기 때는 특강하게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임채원 교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특강을 하셨는데, 근데 임채원 교수님이 저한테 GSP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 이렇게 이 자리도 마련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임채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는 모국어가 아닙니다. 한국어는 저한테 외국어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발음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제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양해 미리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독립을 위한 무장 전쟁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자 여전히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김균천 장군의 삶과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주무신 분들은 잘 주무시고, 그리고 제 너무 소감은 좀 나중에 꼭 그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균천 장군은 항일 운동에 탁월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 규모와 전략적 사고, 그리고 정신적 유산은 학계와 사회적 기억 속에서 아직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관련된 많은 부분은 여전히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거나 흩어져 있으며, 또한 충분히 연구되지 않는 자료를 속에 묻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발표는 전문 역사 연구 수준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김균천 장군의 삶을 담고하는 족보름일 뿐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다면적이고 깊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신과 민족적 자각을 형성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는 완전한 학문적 분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 가능한 역사 자료와 가족적 기억을 바탕으로 그의 유산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균천 장군의 항일 무장 투쟁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균천 장군은 일제강점기 무장 저항 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 전문적인 군사 훈련,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 복합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과 전략적 역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김견천 장군은 일본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 제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기병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식민 행정의 부정에 맞서 귀족적이고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김견천 장군은 친정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안락함, 가문의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 자신에게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 주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그는 일본군 복무를 떠나 민족해방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가 받은 군사 훈련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술과 작전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두 번째 기동성과 규율이 갖춘 부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능력, 세 번째 정규 전투와 비정규 전투 요소를 결합하는 역량. BPG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김견천 장군은 저도 BPG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가끔 이해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도 죄송합니다. BPG 못 보여드리니까. 김견천 장군은 단순한 개별 전투가 아니라 전체 작전을 보는 작전 예술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학교에서 교육 덕분에 그는 여러 부대의 작전을 연결하고 공격 방향을 선택하며 전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민족해방 투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가 지휘한 부대들은 이러한 군사적 능력 덕분에 높은 전투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활동의 국제적 자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본군을 떠난 후 김견천 장군은 만주와 국경 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한인 이주민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쟁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지역의 반식민 세력과의 교류, 한인 디아스포라와의 협력,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위한 광범위한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이러한 점에서 김견천 장군의 활동은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저국가적 트랜스내셔널 반제국주의의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윤리와 개인적 헌신. 김견천 장군의 리더십 윤리는 무엇보다 그의 개인적인 선택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본군에서의 유망한 경력과 교육, 귀족적 지위가 주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 안녕과 안정보다 자신의 민족을 위한 헌신과 조국의 자주적 미래를 지키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길은 단순히 박해, 체포, 혹독한 망명 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깊은 개인적 고통과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가족 곁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의 굳건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의무감은 도덕적 힘과 지정한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견천 장군의 유산이 한민족 통합에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김견천 장군의 역사적 유산은 현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양극화, 정체성 위기, 그리고 증가하는 문화적 단절과 같은 도전의 측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의 결집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김견천 장군의 주징은 단순한 개별 촌투의 자원을 넘어 해외 한인 사회의 통합이라는 보다 넓은 과정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망명 상태에서 만주, 예내주 등지의 한인 공동체는 자치적 조직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군사 부대가 창설되고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며 집단적 조항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결집 모델은 조국을 떠나 있는 한민족의 단결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활동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분야로 향후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김견천 장군은 분산된 이주민 공동체를 통합하고 그들의 노력을 공통의 목표인 한국 독립투쟁을 결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 단결의 역사적 의미 살펴본다면 독립운동 참가자들은 서로의 관점과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해 항상 진정한 단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견천 장군은 개인적 야망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능력을 투쟁의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보여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수적인 가치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요소로서의 기억, 김견천 장군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해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한민족의 공통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이 측면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며 보다 재개적인 학문적 탐구가 요구됩니다. 장군의 유산이 실질적인 교육적 문화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층적 기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용 도서, 각색된 장기 자료, 사파 자료 등을 제작하여 학교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합하고 어린이들이 헌신, 책임감,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같은 이상을 일찍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김견천 장군의 생애와 국제 반식민 운동에서의 기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관객층을 확대하고 사회와 역사적 유산 간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그의 군사 전략, 디아스포라와의 연계, 국제적 활동, 한국 독립운동의 조국가족 과정에서 역할 등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지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가 거주하는 해외 국가의 교과서, 교육과정, 전문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견천 장군에 대한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맥락에서 한민족의 문화적 계승과
공동 가치를 강화하는 자유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유산의 의미와 후손으로서의 입장을 한다면 장군의 손녀로서 저는 그의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목표는 그의 모습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의 기준에 맞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그의 활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보다 충실히 밝히고 한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들어가면 김경천 장군의 항일 무장 투쟁 정신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군사 훈련과 전략적 사고, 구체적 지역 간 협력, 도덕적 원칙과 자기 희생 의지, 이러한 요소들은 역사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21세기 한민족 단결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주무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간 좀 아껴서 빨리 이제 다 보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또 한 분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할아버지를 연구하신 분들을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알게 되었는데 아주 잠깐 그분도 이제 그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호랑이를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할아버지 그 항일 그 무장 투쟁 그 루트를 이제 그 현장 하나씩 이제 한 군데씩 찾으시면서 지금은 이제 그 앞으로 책을 쓰실 희망을 제가 보이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 작가님입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나중에 인사하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노태구 교수님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이상은 안 줄 겁니다. 절대로. 5분 하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러시아 중국어로 망명을 간 호랑이, 그리고 조선범이죠. 한국 호랑이란 말은 원래 없습니다. 조선범, 그리고 조선 독립군을 찾아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4개국 동북아를 10몇 년째 이렇게 탐사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양복을 입고 왔는데 괜히 원래 평소 차림을 하고 하는 게 어울리겠네요. 예, 저는 배성동입니다. 장르는 소설이고요. 제가 그 김경천 장군을 알게 된 거는 호랑이를 찾아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국경, 과거 이제 소만 국경이랍니다. 그 일대를 탐사를 하다가 중국의 변병 수비대에 2번 조사를 받았어. 범위 산중에 있지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러시아 쪽은 조금 수월해가지고 국경 수비대, KGB에도 조사보고 여러 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러시아를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비우호 국가가 적성 국가에 가까이, 적성은 아니죠. 적성 국가에 가까운 나라가 되었죠. 그래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다녀왔고 계속 집필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잠깐 멘트를 한 10분 정도 시간 줄다니까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김올가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짧게나마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성으로 이런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김올가의 할아버지신 김경창 장군이 친필로 쓴 글입니다. 이거는 한글과 한문으로 러시아어까지 같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큰 도움이 되죠. 제가 볼 때는 김경창 장군은 제가 야전을 찾아서 다녀본 결론은 그렇습니다. 첫째, 안중근, 제가 안중근 루트와 홍범도 루트, 김경천 루트를 찾아다니는데 안중근, 홍범도에 버금가는 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분에 대해서 조명이 덜 돼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식민지 무렵에 3.1 독립운동을 본 그에게 이분이 목도를 하시고 신의주를 해서 중국 러시아로 망명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장교가.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 지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밀명을 받아서 가는 곳이 북감도로 러시아로 가서 무기 수송을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가 수이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이분이 수이폰 이 일대에 있다가 블라디보스토크 돌다가 결국은 1920년부터 23년 사이에 러시아 내전이 터지면서 일본군과 마적당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중점 지역이 바로 여기 지금의 이제 나오카 바르치단스크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모르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도 몇 년 전에 이분 일대의 그 고래인 수청 그 독립군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질 정도로 러시아에서도 그런 큰 일을 업적을 새겨놨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지금 잠자고 뭘 잠잔다기보다도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다녔던 큰 지도를 보시면 이분이 활동한 지역입니다. 이게 전적도 비슷한 곳인데 여기가 소만 국경,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드나듭니다. 이분이 드나드시고 주로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국경지대와 나오카 바르치잔스크라는 곳에서 여기서 전투를 많이 벌이는데요. 이분이 기록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하 20도, 30도 아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혹한 속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사를 보면은 홍범도 장군보다 월등합니다. 훨씬 환경도 악한 상황에서 그 전투를 벌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하바롭스크까지 올라가고 하바롭스크 그 일대에 라울류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까지 갑니다. 거기서 전투를 벌인 그런 흔적들을 러시아에서는 비까지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큰 홍범도나 안중근에 대해서는 비를 세운 곳은 한 군데 없습니다. 러시아 자체에서.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지식인 강제 처분을 받아 사전 검열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체포가 돼가지고 가족은 카자흐스탄 아르칸다로 이번에 어른들은 가족들은 다 그 강제 이주를 당하고 이분은 모스크바 북부의 꼬마 공화국이라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1943년에 감옥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김경창 장군 루트, 안중근 루트, 홍범도 루트, 그물들의 루트를 찾아다니지만은 이래 큰 인물들은 국가급으로 재조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현장을 두비본 작가로서의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 중앙의 큰 단체에서 우리 임 교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것처럼 역사 탐방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는 그런 역사 탐방을 한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국경을 넘는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투를 일으킨 것,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근거지까지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역시 자손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자손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자손입니다. 지금 노태구